근데 이 셰일층은 암석에 석유가 붙어 있어요. 돌에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2,000에서 4,000m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석유층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로 둔 거죠. 역시 아깝다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노스다코타의 특히 이 바켄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바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땅의 주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켄필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묻혀 있었던 거죠. 와. 와. 그래서 이 알고는 있는데 채굴이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석유업자거든요. 석유를 공부했고 이분이 셰일을 뽑아내는 기술을 발견을 하죠. 와, 이거 혁신인데요? 네, 혁신이죠. 어떻게 이 석유를 시출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기존의 채굴 과정이에요. 여기는 모여 있기 때문에 뽑은다는데 여기는 셰일층이 있는데 여기는 석유를 함유를 하고 있지 그 돌이에요. 그냥 방법은 내려가서 옆으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공법이죠. 수직 시추한 다음에 수평 시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줘서 여기에 금을 가게 합니다. 금을. 그리고 물하고 화학 물질과 모래를 섞은 것을 강력하게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 석유가스가 모여서 그 모인 거를 올리는 겁니다. 참 사람들 대단해. 네.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커피 사 먹듯이 빨아 먹는 거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쨌든 작업이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널리 사용되기가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초기 그렇죠.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단 생산 단가가 높겠네요. 높죠. 사실은 전통적인 석유 생산의 단가가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보통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배럴이요? 예, 배럴당. 네. 예. 그런데 셰일유는 복잡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데 보면은 기술이 최대 발전했을 때는 25달러까지 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95달러까지 가요. 세입도 그러면 비싸네요. 이 셰일 오일은 생산 단가가 훨씬 높은데 네. 어떻게 이 셰일 오일이 활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언제 생산하면 괜찮습니까? 유가가 높을 때? 유가가 높을 때 하면 괜찮죠. 아... 예.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바켄필드라는 곳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생산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총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 국가가 돼요. 미국은 자원도 많아. 그리고 본격적인 셰일 혁명이 시작된 거죠.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nowhere is the promise of innovation greater than in American-made energy. 그리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인들은 셰일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된 휘발유 가격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석유를 대부분 수입만 하다가 이제는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랍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네, 산유국들은 영 기분이 안 좋겠죠. 예, 특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어딘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셰일 대 셰이크. 쉐이크? 저게 뭐죠? 셰이크 하면 유지, 뭐 족장, 존장 이런 그렇죠. 의미거든요. 아, 쉐이크 대 쉐일. 네, 셰이크 대 셰일. 새로운 오일 경제죠. 셰일 오일이 시추된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겠네요. 유가 안정, 안보 불안 이런 것으로 서로 맺어진 이 협력 관계가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석유 경쟁.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응?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됐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카슈크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카슈크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카슈크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카슈크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응?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카슈크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카슈크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카슈크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카쇼크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형?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카쇼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에? 아, MBS.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ounced to the kingdom on Saudi television a change in the line of succession in the royal house of Saud. Mohammed bin Salman, the 31-year-old son of the Saudi king, is now first in line to the throne. The new crown prince has been a powerful figure in Saudi politics and has had a hand in nearly everything in the kingdom. 정장 차림 진짜 의외인데요? 옷 먹기 힘든 텐데 결정. 어? 육회에서 샀구나. 프랑스에도 우와. 저택이 있고. 야, 이거 모형 조형 같다 무슨.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와,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야, 야. 다른 세상이다 진짜 여기.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인물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던 운전할 수가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랑 축제도 열어졌어요. 젊은 사우디 지도자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야, 인기가 되게 많은 지도자군요. 아까 보니까 정장 차림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맞아요. 타이도 안 하고. 아 근데 이렇게 부족할 거 없는 왕세자가 암살 지시를 그러니까 대사관. 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둘아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